무릎이 아파도 아직은 버틸만 하니까, 그리고 수술은 좀 무섭다, 이런 생각으로 수술을 미루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수술하면 너무 통증이 심하다, 아니면은 다리가 뻗정다리가 된다던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수술 자체가 좀 겁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중에는 절반 이상이 오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진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안전한가 팩트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세계로병원 정재훈 병원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건강한 관절로의 행복을 드리는 정재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은 관절염이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수술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좀 오해를 풀어드리고 용기를 좀 주는 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환자분들이 수술 후 재활을 할 때 무릎을 꺾는 걸 하면서 정말 아파서 죽어버릴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대요. 원장님, 정말로 그렇게 좀 고통스러운가요? 그게 전국에 소문나 있는 말인데요. 꺾을 때 아파서 죽어본다더라. 그래서 무서워서 못했다, 이런 사람 꽤 많아요. 근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수술 후에 이제 무릎 구부리는 운동을 할 때 많이 아픈 이유는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는데 이제 오래 두면 굳어가지고 어려울까 봐서 조기에 막 억지로 꺾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간 인공관절을 11,000개 이상 하고 있잖아요. 그 경험을 뚝 통해서 보니까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CPM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무릎이 계속 꺾었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운동하는 거, 그걸로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그걸로 좀 미진한 사람들은 도수치료 하거든요. 도수치료 할 때도 억지로 꺾으면 아파요. 근데 그걸 부드럽게 환자분이 견딜만 하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환자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서서히 꺾어가면 되거든요. 일단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병원 경영을 수십 년 하면서 인공관절을 많이 하면서 CPM 기계가 없어가지고 CPM 기계 활용을 못하니까 억지로 꺾게 되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게 CPM 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3대를 설치해 놓고 환자분이 틈날 때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발을 올려놓으면은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하면 이제 도수치료를 하는데, 도수치료사가 물치료하면서 갖고 재가면서 이제 무릎 구부러주는 건데, 처음에 한 90도 정도밖에 안 되던 무릎 조금 더 구부러졌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치료 중인 환자인데 이 정도로 거의 다 구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환자분이 견딜만 하게 이렇게 조금씩 가죽에 좀 부드럽게 되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환자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견딜 만큼 이렇게 해가게 되면 아프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운동이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꺾을 때 아파 죽어본다더라, 그건 사실이 아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술해도 무릎을 잘 못 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수술이 잘 됐는데도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 인공관절 해도 많이 아프다더라, 이게 진짜 많았어요. 이게 한 30년 전에 인공관절 많이 시작될 무렵에. 근데 지금은 또 많이 인식이 개선되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도. 근데 두 가지가 공존해요. 어떤 분들은 수술하니까 참 좋다더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수술해도 안 좋다더라, 그래서 수술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공관절은 수술하고 나면은 평균 우리가 사용 기능이 90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좋은 사람들은 95점도 되고, 95점 정도 되면 일반인과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안 좋은 사람은 85점 이렇게 되는데, 연세가 되게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잖아요. 70인 분들의 일반 환자분들 무릎으로 수술 안 한 분들, 그분들 무릎을 볼 때 90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은 젊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모든 걸 다 쓰는 거예요, 100점인데 90점이면 거의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면은 거의 다 그 정도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간혹 이제 수술이 정말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 염증이 운 없이 생긴 사람들, 그것도 거의 없고요. 0.5% 정도.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아까 말한 그런 범죄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적이 없어도 된다, 자신 있게 말할 정도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술해도 안 좋다더라, 해도 고생만 하고 내가 소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라고 알고 계셔요. 제가 어쨌든 11,000개 해보고 느낀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니까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얘기 중에 수술을 해도 이제 무릎이 안 굽혀져서 흔하게 이제 뻗정다리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 그것도 조금씩 줄어들기는 해요. 이제 옛날엔 진짜 이런 생각이 많이 강했는데 조금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환자분이 저희를 하는 치료에 잘 따라오기만 하면 절대 그런 일 없다.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아까 그 관절 운동, 수술의 재활은 무릎 구부리는 운동이 제일 크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CPM을 통해서 하면 거의 해결이 돼요. 그리고 도수치료 본인이 하고 이제 일반적인 통증이 견디는 정도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분들은 통증에 정말 민감하신 분들. 사람에 따라서 겁이 많았고 뭐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릎 구부릴 좀 아프긴 하잖아요.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 아니면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분들도 운동이 좀 안 될 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2주가 됐는데 뭐 90도 이상 안 구부러진다. 그냥 꺾으려면 너무 아파서 환자가 못 견디니까 잠을 재워가지고 꺾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또 이제 달라붙어 있는 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운동이 수월해지거든요. 본인이 할 때도 수월해져요. 달라붙어 있는 걸 떼주게 되면. 그래도 못했다. 그래서 뭐 2, 3개월 가도 이제 무릎이 너무 안 구부러진다. 그러면은 무릎을 구부러주는 게 있어요. 관절 속을 들여다 봐가지고 달라붙어 있는 것, 유착 때문에 안 구부러지는 거거든요. 유착을 제거해주고 또 구부러주게 되면은 이제 그게 다 좋아져요. 그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환자분들이 하다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은 의사가 제시하는 그런 방법,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 따라서 하기만 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은 사실은 수술하고 나면은 아픈 거나 이런 건 무릎이 안 구부러진다 그래서 다리를 못 쓰고 아픈 거지 그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관절염은 이미 다 나은 거예요. 수술함으로써. 그래서 걷기나 이런 건 잘 씁니다. 다만 무릎이 안 구부러지니까 불편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기왕에 수술했으니까 남들처럼 다 구부러지게 만들어서 좀 편하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관절 운동을 중요시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간혹 수술하고 나니까 나 이제 걸을 때도 안 아프지고 그러니까 무릎 안 구부러진 것은 생각해 보기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살래요.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구부러져도 괜찮아요. 그냥 살래요.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뻗정다리 되는 거예요. 모든 거 안 해버리겠다. 나 이대로 살란다. 이대로 만족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치료를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그런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관절염이 와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한 3개월 됐는데 이 정도밖에 안 구부러져요. 그래서 이분은 이 정도는 안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관절염 구멍을 내서 보니까 딱 달라붙어 있어. 이렇게 막 엉거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제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술장에서 구부러지면 여기까지 구부러진 거예요. 이 정도 구부러지면은 나중에 운동하면 이제 쉽게 되니까 다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뻗정다리 될 위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이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이가 너무 고령, 특히 뭐 80대 이상이 넘으면 그 위험하니까 수술은 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제로 좀 연세가 많으면 그만큼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요. 연세가 많아서 수술 부담이 되는 것은 이제 연세가 많다 보면 어떻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았든 간에 또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심장 기능, 뭐 기능 등이. 그래서 그런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연세가 많다고 해서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연세보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뭐 당뇨, 고혈압, 심장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하느냐 이런 문제가 더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80이 되실 때 양쪽 무릎을 수술해야 되는데 한쪽 했어요. 한쪽은 기원이 안 한다고 가셨어요. 무섭다고. 그런데 90이 돼서 오셨더라고요. 이건 실제 사례예요.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90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때 80 되셨을 때 안 한다고 하시더니 왜 이제 오셨느냐 그랬더니 100살까지 살면 어쩔 것이냐. 그러면 내가 수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무 문제 없이 되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연세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을 때 전신 마취를 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대부분 척추 마취로 수술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정신 다 있는 채로 수술하기 때문에 그러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고, 기저질환이 얼마나 심하느냐 이런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기저질환이 있어도 수술의 위험도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런 정도인 것이지 하고 못하고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수술의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내과 진료를 하시니까 확률이 어느 정도 되면은 수술의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라고 말하나요? 정확히 프로스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수술에 한 100명 중에서 두세 명 정도 안에만 들 정도만 돼도 2, 3% 그것만 해도 크게 생각하잖아요, 의사들이.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통상 우리 위험하다고 하는 게 그런 정도예요.
1%만 돼도 사실은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보통 말할 때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1% 미만 정도 된다고 생각해야 돼서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면 아주 겁먹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래서 80세 넘었다고 해서 수술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상대 조금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런 정도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보다는 그래도 전신 상태나 기저질환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수술 자체가 인공관절 수술은 길게 째고 하는 수술이니까 몇 달은 활동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떤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저는 길게 째질 않아요. 손가락만큼 제거합니다. 이게 최소절개법 또는 최소침수법이라고 그러는데 절개를 조금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근육이나 주변 조직 손상을 적게 해줘요. 회복이 빠릅니다. 전체적으로. 수술 후에도 모든 게 빨라요. 관절 운동 아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관절 운동하는 거, 걷는 거, 그다음에 뭐 다리 들어 올리는 활동들 이런 일상생활 등이 굉장히 빨라서 수술 후에 굉장히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통상 수술 후 다음 날도 걸을 수 있어요. 인공관절은 수술하고 나올 때 바로 쓸 수 있는 관절을 만들어 나와요. 네. 인대나 뭐 골절 수술은 골절 수술 맞춰가지고 이렇게 쇠를 대놓으면 붙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석고 부목하고. 인공관절은 그게 아니에요. 수술장에 딱 수술 끝나면 다 쓸 수 있는 관절이에요. 바로 딛고 걸을 수 있는 관절. 첫날은 좀 그렇고 둘째 날도 조금 이제 걸을 수는 있으나 하루 정도는 쉬도록 해요. 실제 다시도록 하고 48시간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보행 보조기 의존해서 화장실 다니세요 그러면은 80 넘으신 분들도 다 다니세요. 그렇게 하고 뭐 한 일주일, 2주일 가면은 이제 보행 보조기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2, 3주 되면 퇴원할 때 걸어서 퇴원하죠. 그리고 되게 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카운터 보는 가게 보는 일을 할지 뭐 간단한 가게 뭐 물건 파는 정도 이 정도 가능하고 뭐 이런 정도 되죠. 회복되는 데는 서서히 좋아져 가지고 3, 4개월 가고 5, 6개월 가고 그러면서 좋아지지만은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인공관절 하고 나면은 너무 큰 수술이고 막 그러니까 크게 째고 그래서 엄청 고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빨라요. 환자분이 놀라세요. 대부분 그걸 겪어보고 나서는 이럴지 몰랐다. 네, 그렇습니다. 최소침습 인공관절 수술만의 장점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아까 간단히 얘기는 해주셨는데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감으로 약간 수술을 겁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척추 마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한 번 더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하지 수술은 척추 마취하는 걸 기본으로 해요. 척추 마취하면 의식이 다 있잖아요. 척추 마취라는 것은 허리 쪽에다가 마취약을 넣으면은 그 신경 아랫부분이 마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한 서너 시간 지나면 깨는 거고 의식은 다 있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걱정하는 게 망치 소리, 뭐 이런 톱 소리 이런 나는 걱정해서 대개는 주무시게 해드려요. 이렇게 척추 마취가 전신 마취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분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훨씬 더 안전하죠. 간혹 이제 척추 마취가 안 되는 분들 전신 마취도 하긴 하는데 요즘에 뭐 모니터링 기계 엄청 발달돼 있고 약도 발달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말 많이 듣는 얘기 같은데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한 버티다가 정 방법이 없으면 마지막에 해라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환자 잡는 얘기예요. 그게 속되게 표현하면 잡는단 말이 환자를 매우 고생시키는 그런 말이 실제 많아요. 이거는 인공관절에 대한 기본 전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인공관절을 하면은 상당 퍼센트에서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걸 전제로 깔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괜히 일찍 하다가 뭐 부작용 생기고 아까 뭐 위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공관절은 좋은 수술, 믿을 만한 수술, 결과가 좋은 수술이에요. 예외가 운 없이 염증이 생기고는 고생 좀 하거든요. 염증 치료하느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좀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과거에는 한 2%, 2% 이렇게 학교에서 보고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저 몇 년 동안 염증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병은 생겨서 온 염증은 봤지만 거의 없어요. 기구가 워낙 좋아졌거든요. 씻어내는 기구가 좋아져가지고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그러니까 굉장히 염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염증 걱정 별로 없다. 수술을 아주 잘못해 놓는 경우 그래서 아주 잘못해가지고 무릎이 흔들흔들하게 막 돼 있는 경우는 잘 못 쓰겠죠. 근데 인관절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할 리는 없고 특히 제가 11,000개를 해본 사람이 그렇게 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은 거의 잘 된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90% 정도 도달을 해가지고 거의 잘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믿을 만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수술을 갖다가 최대한 버티다가 해라. 그래서 버티는 기간 동안 고생은 어떻게 하고요? 버티는 기간 동안 일 못하고 걷질 못하고 밤잠 못 자고 설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할 때 무조건 최대한 버티다 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사실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엑스레이상 보니까 다 달아졌고 다 달아져가지고 인공관절 해야 할 정도가 사진이 돼 있고 그다음에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 이거 무릎이 아파서 생활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삶의 질을 향상 많이 중요히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고 그렇지만은 다 달아졌는데 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다. 일상생활을 그런 대로 다 하고 있다. 약 먹으면 좀 견딜만하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서둘러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엑스레이상 다 달아졌어도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아픈 사람도 있고 덜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체중에 따라서 틀리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달아졌지만은 아직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최대한 버텨서라는 것은 환자를 고생을 가중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라서 지금은 트렌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과 다르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또 궁금했던 게 인공관절의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들었는데 비싼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뭐 비용에 따라서 좀 인공관절에 차이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히 와전된 거예요. 한때 20, 30년 전에 세라믹을 이용한 인공관절이 나왔는데 그때 세라믹은 안 달아진다 그래가지고 30년 간다고 막 회사에서 홍보도 하고 그래. 그게 약간 전파되다 보니까 그 시절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인공관절이 10년 가는 거 있고 20년 가는 거 있고 3년 가는 거 있고 그러니까 나는 돈은 상관없지 말고 좋은 걸로 넣어주세요. 평생 쓸 수 있게. 그런 말이 이제 그때부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쭉 이제 처음부터 인공관절을 봐왔으니까. 근데 그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이건 이제 모형인데 코발트 크롬이라는 금속 대부분 돼 있고 이쪽은 이제 티타늄으로 돼 있기도 하고 다른 금속으로 돼 있기도 하는데 똑같습니다. 단 이제 회사에 따라서 조금 회사 연구진들이나 개발자에 따라서 조금씩 디자인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똑같아요. 기본 원리는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거의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그런 질문이나 의심들은 거의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그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최대한 버티다 수술하시는 분들 생각 중에 하나가 10년이 지나면 인공관절은 재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인공관절 수명이 좀 그렇게 짧나요? 네,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최대한 버티다 하라고 할 때는 재수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10년이 되게 일반인들에 퍼져 있는 기간이고 의사들이 과거에는 10년 내지 15년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15년 내지 20년 얘기를 해요. 실제는 15년 내지 20년이 돼가지고 재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6, 7% 정도밖에 안 돼요. 100명을 내가 수술한다 그러면은 15년 내지 20년 후에는 6명 내지 7명이나 재수술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대 초반, 65세라 그러면은 20년은 85세 아니에요. 요즘 평균 수명이 한 85세 이상, 여성분들은 85세 좀 넘었을 거예요. 남성분들은 아직 85세 좀 못 넘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은 연세가 이렇게 들게 되면 조금 기능이 좀 떨어져도 아주 망가지지만 않으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서 활동력이 좀 떨어지고 활동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 수준 다 기대할 수가 있고 그래서 60대 초반 정도의 수술하면은 일반적으로 아무리 뭐 이렇게 재수술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20년, 80몇 대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네요. 생각보다 수명이 진짜 많이 길어졌네요. 그리고 재수술 관련해서 꼭 얘기 드릴 게 젊은 사람이 완전히 달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50대 초반, 55세 이쯤에 관절이 완전히 달아졌다. 다른 방법은 없이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그럼 최대한 버텨야 될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이제 재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수술해서 쓰다가 대신 아껴 써야지. 아껴 쓰다가 나중에 뭐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20년이 되면은 뭐 50대 초반이면은 뭐 20년이면 75세잖아요. 그때 재수술하면 돼요. 재수술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게 건강한 사고방식이지. 그거를 젊은 나이에 할 일도 많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애들도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활동 못하면서 끙 앓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아이디어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네, 중요한 얘기인 것 중요한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일은 못하니까 가게나 직장은 포기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시더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도 이분들은 지금 가게나 직장을 그 아픈 무릎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했으면 수술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아지겠어요? 더 나빠지겠어요? 좋아지죠. 나아지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파서 푹 참고 가게 일을 하다가 이제 수술하면 이제 못하니까 가게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가 자영으로 운영하던 거 임대 내주고 오고, 농사 질다가 농사 있는 거 다 팔아불거나 아니면 누구 세내주고 그러고 오고 이런 분 있거든요. 아니 거꾸로예요. 사실 수술하고 나면 아까 말한 그런 정도 일상생활은 거의 일상이었고 농사일 같은 거 다 합니다. 농사일도 하고 그렇지만 힘든 거는 자제하는 게 좋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은 지리산 천왕봉 아마 안 가보셨죠? 지리산 천왕봉이 남쪽에서는 굉장히 큰 산이에요. 정상에 가는 높기도 하지만 정상에만 시간이 한 7, 8시간 걸리는 산이에요. 빠른 데는 한 4시간 가는 그 산을 3번 다녀오신 분이 계셨어요. 네. 양쪽 인관이라고 50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봤어요. 얼마 전에도 등산을 계속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이 인관절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일 정도야 왜 못하겠어요. 요새는 뭐 이렇게 기계 지고 막 무거운 거 나르는 것도 아니고 기계로 다 하는데 그래서 농사일도 하시고 등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마라 그러죠. 왜냐면 오래 써야 되니까. 특히 등산 같은 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농사일 같은 것을 할 수 없이 하지만은 또 다른 것도 재밌는 것도 많이 있는데 꼭 그렇게 관절 망가뜨리면서 등산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말리긴 하는데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잘 된 인공관절은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정리하고 뭐 치우고 올 필요가 전혀 없죠. 더 잘할 수 있어요. 안 아프게. 그러네요. 이것도 진짜 수술 후에 좀 결과가 안 좋을 거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셔서 드는 생각인가 봐요. 오늘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진짜 궁금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해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수술은 두렵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수술을 미루지만 말고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환자분들은 이제 의사 말보다도 옆에 지인들 말씀에 상당히 신뢰를 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은 30년 이상의 경험, 11,000개 이상의 인공관절을 경험, 내가 진료 때부터 보고 또 수술도 하고 수술의 결과로 다 본 결과를 정말 이건 과장 없이 제 느낌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어떤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경우는 제 말을 잘 참조하셔서 하시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재호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